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요, 사랑은 비가 캔디처럼입니다. 사랑은 비가 캔디처럼, 일본 영화고요. 일단은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감성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감성적인 느낌의 영화다라는 거는 뭐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어, 또 이 일본 영화 이런 류의 멜로 특유의 이제 좀 약간 풋풋한 느낌이 있습니다. 풋풋한 느낌이 있고, 음식점 점장을 하고 있는 40대 중년과 거기 이제 알바생으로 있는 고등학생 여학생 이야기인데요. 그 알바생으로 있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이 40대 중년 점장으로 있는 돌싱이죠.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아들이 한 명 딸려 있는 이 점장을 사랑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상당히 이제 있기 어려운 상황이죠. 40대 이제 중년을 고등학생이 사랑하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학생이 이제 그 아키라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일본 배우인데요. 고마츠 나나라고 굉장히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어쨌든 이 고마츠 나나가 이제 아키라라는 이제 그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요. 오이즈미요라는 이 남자 배우가 이제 중년 이제 식당에서 점장으로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점장으로 있는 40대 중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극중 이름이 아키라가 되는데요. 고마츠 나나 아키라. 어, 그 이제 이제 이 아키라라고 하는 이 저기 뭐지 고마츠 나나가 맡았던 이제 이 배우는 이 배우란다. 이제 이 극중 인물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육상부로서 굉장히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이제 총망 받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타치바나 아키라 맞네요. 고마츠. 그 아키라라는 인물은 이제 총망 받는 고등학교 육상부 선수였는데요. 근데 이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아킬레스건 파열이 오게 됨으로써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할 거는 없고 자기가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육상 선수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죠. 하는 스포츠도 그렇고 뭐 삶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킬레스 건 파열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뭔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떠한 자기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 식당에서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이제 알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점장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식당에서의 점장은 굉장히 이 뭐랄까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떤 과도한 컴플레인을 해도 손님들한테 짜증도 하나 못 내고 그저 그냥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알바생들이 어떤 손님의 컴플레인이 어떤 식당에서 어떠한 알바생이 음식을 너무 태워가지고 잘 못해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도 그 알바생한테도 크게 화도 못 내는 그러한 이제 약간은 소심한 그러한 중년 남성입니다. 근데 아키라는 이제 이 점장한테 이제 뭔가 이제 이 마음이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점장한테 마음이 더 열린 어떠한 계기가 되는 장면이 이제 사실은 영화사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일단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여고생이 이제 이 점장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장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점장은 굉장히 이제 난처해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45 이상이 되고 45으로 나오던 것 같은데요. 극 중에서 45세 애까지 딸려 있는데 여자친구가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원조 교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저기 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요. 어쨌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되고 있고 뭔가 대단히 심각한 형태로 진행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코믹해요. 순간순간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는 중년 남자로 나오는 이 이제 점장도 그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지만은 본인이 나는 텅 빈 중년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뤄낸 것은 없고 그저 그렇게 이제 나이만 먹어서 그냥 이제 식당 하나 이제 간신히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텅 빈 중년일 뿐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장도 이제 한때는 어떤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친구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는 이제 소설가가 되었는데 이 점장은 결국 이제 소설가는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점장으로서 그냥 이제 식당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딱 이제 먹고 살 만큼만 살아가는, 그러나 이제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그 아내하고 이혼한 것도 사실은 결혼했을 때 자기가 소설가 되겠다고 가정을 내팽겨친 채 계속 소설만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혼한 걸로 이제 영화상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상태이고 애는 딸려 있는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면서 집에서 애하고는 이제 부인한테 맡겨놨다가 가끔 이제 그러니까 전 부인한테 애는 있고 가끔 만나는 거죠. 아기하고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서 이제 별다른 희망 없이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년이죠.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근데 지금 이 아키라라고 하는 이 여고생도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목표가 사라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 아키라도 특별한 갑자기 목표가 없이 그렇게 붕 떠버린 그러한 대단히 순간 애매해져 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아키라가 이 점장한테 마음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니까 점장하고 어떤 사귀는 건 아닌데 이 뭔가 이제 약간 데이트 아닌 데이트 그런 느낌의 이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아키라는 아키라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점장을 원래 좀 아무튼 이제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이 좀 그 시간이 즐겁고 이 점장 역시 어쨌든 실제로 이제 사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키라하고 어쨌든 어떤 나름의 어떤 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그럼으로써 뭔가 이제 다시 약간의 이제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력을 얻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점장과 아키라가 서로에게 이제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키라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굉장히 잘 달리는 육상 선수였는데요. 갑자기 그 아키라가 있는 알바를 하고 있는 그 식당에 다른 어떠한 여학생이 찾아옵니다. 아키라보다는 이제 나이가 약간 어린 학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육상부 선수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아키라한테 식당에서 알바는 아키라를 알아보고 아키라가 아니냐고, 근데 근데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아키라는 대답을 못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을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식당에 우연히 왔던 그 여자 육상부 선수는 어렸을 적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린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육상부 선수는 아키라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아키라가 굉장히 촉망받는 어떤 육상 선수였거든요. 그런 아키라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더 잘 달리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아키라와 함께 시합을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잘 달리는 육상 선수가 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아키라에게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식당을 한 번 더 찾아와요. 아키라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 아키라를 이제 약간 도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시 이제 시합에 나와라. 나 너하고 시합을 한번 붙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키라가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지금 운동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키라를 도발한 이 학생도 사실은 아킬레스건 파열을 겪었다가 그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잘 못 달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 아키라가 이
굉장히 빠르게 시합에서 11초대라고 하는 기록 경신을 하는 걸 보고 나도 꼭 아키라와 다시 시합을 붙고 싶어 이라는 의지로 다시 이제 재활에 성공해서 다시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아키라한테 도발을 합니다. 시합에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아키라는 이제 그 육상을 다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육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뭐 영화 마지막에 이제 아키라가 자연스럽게 이제 육상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재활에 성공하고 다시 그 육상부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 육상부로 돌아간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이 점장도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식당이 잘 풀리는, 그래서 회사 내에서 뭔가 그 프랜차이즈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키라가 이제 이 점장한테 사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아키라는 연애를 요구했는데 점장이 거부한 거죠. 물론 점장도 아키라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뭐 아름다운 여고생이 좋다고 하면야 사실 뭐 중년의 입장에서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잘 없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왜냐면 이 젊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이제 친구를 하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키라가 그러면 친구는 서로 이제 문자 같은 것도 주고받는데 그런 것도 이제 주고받아도 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뭐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들이 엄청난 뭐 큰 파도를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잔잔하게 가면서 경쾌하고 순간순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적절한 개그적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산뜻하면서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이라는 이 영화는 굉장히 뭔가 편안하면서도 나름의 경쾌함이 있는 그러한 느낌의 어떠한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고 어떤 뭐 극적인 재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았던 볼만했던 영화였고요. 어쨌든 근데 이 영화상에서 결국 이 점장도 그렇고 아키라도 그렇고 자신들이 목표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을 때 이 점장은 뭔가 텅 비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키라도 뭔가 이제 할 일 없이 그냥 식당에서 알바나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어찌되었건 아키라는 다시 자신의 목표하는 육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점장도 어쨌든 아키라하고의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뭔가 약간의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뭔가 이제 삶에 이제 활력을 얻으면서 회사에서 다시 이제 승진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은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목표라거나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꿈이 뭐 거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찌되었건 내가 작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그것이 굉장히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잃어버린 꿈을 다시 한번 찾는 계기가 이런 어떤 작은 만남이나 때로는 어떠한 사랑이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요. 촉매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이지만 사실은 다 보고 나면은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이라는 제목도 괜찮지만 더 정확한 메시지는 오히려 인생은 비가 갠 뒤처럼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비가 왔지만은 다시 비가 개고 나서 햇살이 내비치듯 어쨌든 큰 어떠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자기 나름의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생물학적 심장은 우리 가슴 속에 있지만은 진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심장,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포인트는 그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키라하고 점장도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는 하지만은 워낙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어쨌든 뭔가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점장이 한때 꿈을 잃고 살아갔던 것도 자기가 이제 뭔가 이룬 건 없이 나이가 벌써 40 중년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냥 이런 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라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 이렇게 살던 삶 속에서 어떠한 이제 원동력이 이제 아키라 덕분에 어떤 이제 활력소를 얻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아키라도 사실은 조금만 더 그 아키라를 도발한 그 인물이 조금만 더 늦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뭐 대학생 이후에나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육상부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뭔가 꿈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데, 바로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도 포인트는 뭐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이 늦어지거나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해도 쉽게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자꾸 달성을 하고, 그것이 달성되었으면 다음 목표를 가지고 또 전진해서 달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너무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허투루 쓰게 돼버리면은 결국 목표를 가지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경쾌함과 즐거움을 그냥 하나의 즐거움으로 끝내지 말고, 굉장히 그 시기 안에서 어떠한 특정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목표를 언제나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각 나이에 걸맞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1단계를 지나야 2단계의 목표를 잡을 수가 있고, 2단계를 달성시켜놔야 3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1단계에 머무른 상태에서 나이만 먹어버리면은 2단계, 3단계의 진입이 불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은 비가 캔디처럼 굉장히 경쾌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